네, 안녕하세요. 메타버스 플랫폼 레드플레이를 서비스하고 있는 살린의 김재현 대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산업별로 메타버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입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와 개인적인 의견을 합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출시되어 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려 감을 잡는 데 도움을 드리고 현재까지 산업별로 어떻게 메타버스를 적용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드린 다음 그러한 메타버스에 활용되는 기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건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메타버스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는 걸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출시되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이전에 메타버스가 뭔지에 대해 설명을 생략할 거지만 게임하고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시는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MMORPG라는 롤플레잉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MMORPG는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의 약자로 와우라고 흔히 부르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나 리니지 같이 아바타를 만들고 게임의 세계관 내에 가상 공간에서 역할놀이를 하는 게임입니다.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아바타도 있고 가상 공간도 있고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리고 세계관도 있습니다. 심지어 돈도 벌고요. 메타버스와 다른 게 뭐지? 라고 궁금해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메타버스는 게임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MMORPG 게임의 세계관은 저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상관없는 세계이고 메타버스의 세계관은 현실 세계와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 생각합니다. 즉, MMORPG의 세계관은 독립적인, 다른 말로 현실 세계와는 무관한 별개의 세계관이고 메타버스의 세계관은 현실 세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형태의 메타버스 서비스가 처음으로 출시된 것은 2003년 린든랩에 의해서입니다.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웹 기반 서비스가 출시되어 당시엔 제페토와 로블록스보다 더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서비스에 접속해서 아바타를 만들고 참여한 사용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가상 공간에서 토지를 구매하여 건물도 짓고 물건도 구매하는 등 현 시점에서 메타버스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대부분의 행위들이 지원되는 획기적인 서비스였습니다. 소니, IBM 등의 대기업이 많은 돈을 내고 가상 공간에서의 토지를 구매하여 사옥을 짓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블록체인, NFT, 다오 등의 탈중앙화를 위한 웹 3.0 기술은 나오기 전이라 그런 요소들은 없었지만요. 하지만 뜨거웠던 만큼 빨리 식기도 했습니다. 2006년 피크를 친 후에 2008년부터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이후에 린든랩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받아 산사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풀 3D 환경을 지원하고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만큼의 주목을 끌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오큘러스를 인수하면서 메타버스에 올인한 페이스북, 지금은 회사 이름까지 메타로 바꿨죠. 이 메타는 2017년에 1인 방송, 여행, 게임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스페이시즈를 출시했고 2019년에 서비스를 중단한 후에 2020년에 호라이즌이라는 서비스의 베타 버전을 런칭했습니다. 기대감을 워낙 높여놔서 그런지 제가 보기엔 잘 만든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혹평을 받고 있는 호라이즌은 아직 사용자 증가가 지지부진합니다. 메타가 개인 사용자, 크리에이터, 기업 등 너무 많은 타겟 고객과 너무 많은 기능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단말과 플랫폼을 모두 제공하는 애플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는 시장 지배자로서의 이득을 충분히 누릴 것이라 예상됩니다. 조만간 정식 서비스로 런칭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정식 런칭하게 되면 페이스북처럼 전 세계적인 열풍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메타는 또 지켜보시죠. 소셜 VR 서비스의 원적격인 VR 챗은 시장 선점 효과와 크리에이터의 자유도를 지원한 점 때문에 메타버스 시대에 가장 큰 가상현실 커뮤니티 서비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메타가 만든 호라이즌보다 여전히 사용자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갤럭시티는 국내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인 맘모식스가 출시한 글로벌 메타버스 서비스입니다. 서울, 방콕 등의 도시를 가상현실에 구현하고 사용자들이 각 도시들을 체험하고 미니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살린이라는 회사가 런칭한 글로벌 메타버스 서비스 레디플레이도 있습니다. 아리랑TV, 숭실대학교와 같은 여러 고객사들이 입점하여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고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통신사들도 메타버스에 진심입니다. 한국의 SKT는 이프렌드라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출시하여 수백만의 누적 가입자를 모집하고 해외 진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스포츠 경기와 콘서트 등의 공연 컨텐츠를 실제 현장에서 즐기는 것과 거의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180도 3D 영상 스트리밍을 제공하고 아바타로 멀리 있는 친구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컨텐츠를 같이 시청하면서 응원도 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VR 스퀘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직접 보셔야 확 와닿습니다. 제페토와 이프렌드 같은 서비스는 몰입감이 좀 부족하나 소프트뱅크의 VR 스퀘어는 정말 몰입감이 엄청납니다. 소프트뱅크의 VR 스퀘어는 저희 회사 살린이 수출한 플랫폼이고 현재도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닌텐도의 동물의 숲은 엄밀히 보면 MMORPG입니다. 즉 게임이라는 거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동물의 숲의 세계관은 현실 세계와는 무관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인기를 끌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활용되는 등 현실 세계와 접점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분류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상당한 창작 자유도와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여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사용자가 많은 메타버스 서비스는 제페토로 알고 있습니다. 월간 사용자 1억 6천만 명이 있다는 로블록스가 전체 사용자 수로 앞서는 것 같긴 한데 공식적인 자료가 없고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로블록스와는 달리 현실 세계와 소통하는 데 주력하는 제페토가 가장 사용자가 많은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봤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여러 메타버스 서비스는 B2C에 집중하고 있고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아우르는 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서비스들은 각 산업별로 특화된 메타버스 서비스들과 사례입니다. 마이스, 교육,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제조, 금융, 건설 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지만 그중 가장 활발히 메타버스 서비스를 도입하는 산업계 6개를 선정한 것입니다. 마이스 산업과 교육 산업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은 사례를 만들게 되었고, 엔터테인먼트, 제조, 금융, 건설 분야가 코로나와 무관하게 기술 발전으로 메타버스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산업별 사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코로나가 생기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산업이기도 하면서 메타버스를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산업이기도 합니다. 각 브랜드들이 제품 전시회를 여러 메타버스를 통해 진행하기도 했고, 명품 브랜드 불가리의 경우 아예 자체적으로 메타버스 앱을 제작하여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K 메타버스 엑스포는 레디플레이라는 메타버스 서비스에 입점하여 전시 컨퍼런스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전시 컨퍼런스 전용 메타버스 플랫폼도 출시되었거나 출시 예정입니다. 바이비테크는 2020년 8월에 설립된 메타버스 전문 기업으로 25년 업력의 국내 정상의 BTL 전문 기업인 유니온 커뮤니케이션즈와 VR, AR, MR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는 개발사인 비빔블의 합작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21년 6월 디지털 행사 솔루션인 메타버스 전시 컨벤션 플랫폼 리얼을 런칭하고 국내외 13개 행사를 수행하며 플랫폼으로서 실증을 하였습니다. 바비테크의 리얼은 언리얼 엔진을 기반으로 하여 XR 기술로 개발된 국내 최초 메타버스 전시 컨벤션 플랫폼으로 현존하는 소셜 네트워킹 기반의 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과는 달리 마이스 행사 및 비즈니스 특화 행사 진행의 강점을 가진 플랫폼입니다. 올림플래닛이 런칭한 엘리팩스는 건설, 부동산, 전시뿐 아니라 커머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의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메타버스로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건설, 부동산, 전시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사실적이고 몰입감 있는 고퀄리티의 3D 공간 제작의 강점을 가지고 기업의 상설 전시장 구축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삼성전자 비스포크 홈 메타, TVN 드라마 25, 21 체험관, 대한체육회 도쿄올림픽 한국관, 현대 마이스트로 가상주택 전시관, 사비나 미술관, 메타 사비나 전시관 등이 있습니다. 이들 마이스 전용 플랫폼은 앞으로 점점 더 몰입감이 높고 사실적인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산업도 코로나로 인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줌 등의 다양한 온라인 교육 솔루션과 서비스를 적용해 왔지만
2D 환경이라는 제약 때문에 메타버스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적극적인 산업 분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입학식, 졸업식 등의 이벤트 위주로 적용하다가 이젠 상담이랑 수업에도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와 무관하게 실감형 수업에 적용해 나가는 등 활용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전문 기업들도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2D 온라인 강의 콘텐츠와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하여 다른 수강생과 학원과 연결되어 있는 3D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직은 기존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공을 하는 수준이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의 2D 온라인 강의가 제공하지 못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단계로 계속 발전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러한 사례로 일부 교육 메타버스 서비스에서는 이미 단순히 수업 공간과 커뮤니케이션 기능, 그리고 2D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시각적이고 체험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플랫폼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례로 보여드리는 IM 팝스쿨은 소통과 체험으로 배우는 수학학습을 위한 메타버스 공간입니다. 참여자는 개성 있는 캐릭터를 직접 꾸미고 입장해서 광장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교과 주제 테마 공원을 누비며 수학 게임을 즐기면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군인들에게 응급 의료 처치 교육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병원에서 실제 환자를 케어하는 방법을 메타버스로 만들어 의대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많은 의료기관들이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시도들이 합쳐져서 거대 메타버스가 되면 메타버스 내에서 모든 교육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날도 오리라 생각합니다. 엔터 분야도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콘서트나 공연이 어려워지며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팬들과의 만남 그리고 온라인 공연의 수입이 오프라인 공연 티켓의 수입을 넘기 힘든 점 때문에 엔데믹 시점부터 다시 오프라인 공연이 활성화되는 등 오프라인 공연의 대체제로 자리 잡기보다는 기존 공연의 고급화를 위해 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포트나이트에서의 BTS 공연이나 VR, AR 기술의 적용으로 아바타 싱어와 같이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 제작 등으로 콘텐츠의 고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들이 쉽게 버튜버로 데뷔하고 심지어 라이브 콘서트에 참여하는 플랫폼이 런칭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모션 캡처 장비의 경량화, 경제성 확보, 그리고 사용성 개선 등을 의미하고 이러한 플랫폼과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날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거기에 게임 회사와 대형 기획사가 합작하여 디지털 휴먼 기반의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 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데뷔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이들 디지털 휴먼 기반의 아이돌들이 메타버스 서비스에 들어가 이용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콘서트를 하게 되는 날이 조만간 올 거라 생각합니다. 제조 산업은 스마트 팩토리 확산과 맞물려 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진 제작 또는 시뮬레이션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메타버스 기술 중 디지털 트윈 분야가 가장 활발히 실험되고 있는 산업 분야입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더 드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기대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얻기도 하는 등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는 분야입니다. 실제로 AR, MR을 활용한 실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중기부에서 제조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고, 버추얼 팩토리 생산 공정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다양한 조건에서 시뮬레이션 한 후에 실제 공정을 계산하는 데에도 활용하는 등 생각보다 많은 제조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원격으로 로봇을 제어하여 위험한 환경에서의 작업을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5G 네트워크와 5G MEC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조 산업과 함께 가장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금융산업도 의외로 메타버스를 도입하는데 적극적입니다. 삼성화재의 경우 금융 상품을 단순 판매하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가 아니라 폐보험 판매 대상인 애견인, 애묘인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메타버스로 커뮤니티 서비스를 출시하였고, 활성화된 커뮤니티를 통해 폐보험 상품 판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삼성화재라는 브랜드를 내세우지 않고 애견인, 애묘인의 커뮤니티 성장과 애견인, 애묘인에게 도움이 되는 푸드기업, 동물병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 활성화를 우선한다는 점에서 다른 금융 메타버스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은행도 단순 저축, 대출 상품 소개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로는 MZ세대를 끌어들이기 힘들다고 보고 MZ세대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메타버스 서비스를 런칭하고 계속 컨텐츠를 추가하고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금융 기업들도 메타버스 기술 활용에 적극 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대부분의 금융기업은 기술 도입 단계로 메타버스를 거래 시스템보다는 대내외 비대면 소통 창구로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금융권 중 메타버스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표주자로 꼽힙니다. 실존하는 메타버스 영업점을 위한 기술 개발 계획을 세우는 한편 메타버스로 직원들의 연수식이나 시상식에 이어 금융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고 가상 점포, 고객 응대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D 온라인 서비스로서의 메타버스가 가장 적합한 산업 분야를 꼽으라면 건설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선시공 후 분양이 점차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모델하우스를 보고 청약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실감 있는 모델하우스가 필요하고 인테리어 분야도 메타버스 서비스와 궁합이 잘 맞는 분야입니다. 분양 상담부터 건설 현장 안전교육까지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건설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건설 현장 안전교육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작업을 가상으로 미리 연습 및 교육을 하고 실제 현장에도 원격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설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업무별, 현장별 적용에 머물고 있지만 플랫폼화되어 도입이 쉬워지고 연계 및 확대가 쉬워지게 되면 건설 전문 메타버스 서비스도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 산업 분야에서 메타버스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술들이 나와 있고 적용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단말이 필요합니다. 특히 몰입감을 위해서는 당연히 전용 단말이 필요하고 전용 단말의 무게와 사이즈는 줄어들고 있고 가격도 싸지고 있습니다. 반면 성능과 해상도는 높아지고 있고 점차 VR, AR을 모두 지원하는 듀얼 모드 단말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용자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년 내로는 스마트폰을 대체할 XR 글라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고 특히 산업 구조와 사용자의 성향까지 완전히 바꾸기도 하는 애플에서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VR 글라스를 출시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바타의 경우 실제 사용자와 꼭 닮은 실사형부터 사용자 사진을 이용하지만 더 예쁘게 만드는 세미 실사형, 사용자가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커스텀 아바타까지 다양한 아바타 타입이 적용되고 있고 카메라를 이용해서 본인이 3D로 나올 수 있는 홀로포트 기술까지 나와 있습니다. 상기 아바타 타입의 조합 또는 상위 버전의 아바타 타입들이 연구되고 있고 디지털 휴먼과 인공지능 아바타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가상공간은 CG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방식과 현실 공간을 촬영해서 그대로 옮겨놓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좀 더 빠르고 저렴하게 제작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연구되고 있고 제작 툴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볼리메트릭 컨텐츠 제작 기술과 가상 무대와 증강현실 기술이 접목되어 새로운 포맷의 컨텐츠 제작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 확산되기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사용자의 움직임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션 캡처 기술과 장비들이 개발되고 적용되고 있고 콘텐츠와 서비스에 따라 적용되는 기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번거롭지만 전신 수트를 착용하고 트레드밀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간단한 모션 센서와 장갑만 활용해도 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에 따라 적합한 장비를 활용하는 것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휴먼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이란 인공지능 챗봇과 컴퓨터 그래픽 기술 등을 합쳐 만든 가상인간입니다. 디지털 휴먼은 사용자의 모습을 단순히 대변하는 아바타와는 다르게 캐릭터를 가진 인공적인 별도의 인격체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들 디지털 휴먼은 특정 사용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인격체가 되어 메타버스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아직은 유튜브나 방송, 광고 등의 기존 2D 온라인 서비스에 머물고 있지만 조만간 3D 메타버스 세계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비전 AR을 이용한 모션 캡처와 인공지능 아바타 등 메타버스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메타버스 서비스가 있는지 그리고 산업별 사례도 살펴봤고
적용된 기술도 살짝 살펴봤는데 앞으로 이러한 메타버스 서비스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살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워낙 다양한 분야와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 명확해서 모두 살펴보기엔 어려움이 있어서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싱귤러리티, 즉 특이점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메타버스에 왔다고 보고 있고 어떤 분들은 XR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을 대체할 시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이점이 오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서 발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선 아바타의 표준화와 개인화가 필요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비스마다 아바타를 따로 만들고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모두 따로 놀면 너무 불편하겠죠. 멀티버스라고 부르는 다수의 메타버스가 연결되어 더욱 큰 메타버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의 아바타를 개인이 소유하고 메타버스 서비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바타 포맷의 표준화가 필요하고 개인이 아바타를 소유할 수 있는 개인화가 필요하고 이종 여러 개의 메타버스 플랫폼 간에 개인의 아바타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타버스 표준 포럼이 만들어져서 아바타 포맷의 표준화도 진행되고 있고 아바타만 제공하는 레디 플레이어 미 같은 플랫폼도 나왔습니다. 레디 플레이어 미는 이미 5,000개가 넘는 메타버스 서비스가 이용하고 있어서 레디 플레이어 미로 만든 아바타를 가지고 5,000개가 넘는 메타버스 서비스에 같은 아바타로 옮겨 다니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어떤 단말을 가지고 있든 원하는 메타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쉽게 여러 단말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픈XR이라는 표준을 만들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기 다른 메타버스 서비스가 서로 연결되어 더욱 큰 메타버스 월드를 즐길 수 있는 멀티버스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아바타 포맷 표준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탈중앙화, 싱글 사인온, 가상공간의 표준화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가상현실 기반 메타버스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증강현실 또는 혼합현실 기반의 메타버스 서비스가 나오는 중이지만 앞으로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이 조합되어 더욱 실감나는 메타버스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현실 세계와 똑같은 디지털 세계를 만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뒤에 미래의 메타버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디지털 트윈에서 한 행동이 현실 세계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진정한 메타버스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메타버스라고 제목을 달았지만 엄밀히 보자면 이상적인 메타버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과거, 현재, 향후를 살펴봤고 이제 이런 메타버스가 나온다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999년에 출시된 영화 매트릭스는 궁극의 메타버스는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인간의 뇌를 조작하여 가상세계를 실제와 같도록 느끼게 하고 그 속에서 살게 하는 거죠. 정말 대단한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이긴 하지만요. 근데 과연 실제로 구현이 가능할까요? 기술이 발전하여 구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늦은 2018년에 영화화된 레디 플레이어 1은 좀 더 현실적인 메타버스 영화입니다. 그 당시에도 나와 있던 트레드밀이나 전신수트, 모션 캡처 장갑 등이 등장하고 영화적인 상상력을 더해 저 정도면 실제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영화에 나온 오아시스라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기술적인 발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We 네. are heading towards stepping into a new world, even though with its diverse 네, 이건 저희 constraints, 회사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의 컨셉 영상입니다. 앞에 레디 플레이 1보다는 더 현실적이기도 하고요. we reach out to you so you 이런 유사한 서비스가 이미 미국의 스페이셜사에 의해 구현되고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조만간 이러한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직장인들에게 좋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메타버스의 발전 방향이기도 하고 현실적인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현실 세계와 겹쳐서 증강현실과 혼합현실을 이용한 메타버스와 가상현실을 이용한 메타버스가 겹쳐지면서 XR 메타버스 세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벌써 과기부의 주도하에 시범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XR 메타버스는 5G를 넘어 6G 네트워크를 만나 더 빠르고 부드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과 쇼핑을 경험하게 할 것이고 공항에 도착한 친구와 집에 있는 친구가 면세점 쇼핑을 같이 하거나 공항 게이트 앞에서 사진을 같이 찍고 배웅을 하는 등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메타버스가 현실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거며 미래엔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섞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여기 있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이메일 또는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리네 김재현 대표였습니다.